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이것을 크리슈나는 참다운 이해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이해에 대한 뜻매김은 철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설픈 이제 규정입니다. 이해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좀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뭐 사상가에게 철학자의 그 엄밀한 뜻매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 같은 철학자들이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크리슈나가 말하는 이해는 공감과 좀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임이라는 하나의 그 로서라는 그 얼개로 짜이는 틀인데 크리슈나는 이런 로서로 짜이는 틀을 좀 부정하고 그냥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성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감성적인 역할 또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개의 낱말로 지금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이 혼란을 많이 이제 겪으실 텐데요. 일단 공감은 우리말 공감은 번역어로 태어났기 때문에 번역어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감이란 말의 이제 최초 이제 뭐 출발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번역어에서는 도착어, 우리말로 도착했을 때 그 도착하기 이전에 출발했던 원래 언어가 뭐냐? 이거 이제 Einfühlung이라는 도이치 독일어입니다. 독일 말인데요. Ein이라는 것은 안으로라는 뜻이고 뭐뭐 안으로 fühlen 하면은 feeling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느껴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요거를 이제 공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잉글리시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empathy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empathy 할 때 pathy는 파세인, 패션이란 말의 어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다,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 이런 뜻도 좀 있고요. 파토스 하면 열정 이런 뜻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겪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라틴어 잉글리시로 봤을 때는 컴패션, 패션이라는 게 이제 겪는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컴이니까 함께 겪는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군요. 함께 겪는다. 무엇을 어떤 느낌을 공감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삐티 불쌍히 여기는 것, 연민 같은 겁니다. 불쌍히 여김 이런 것들도 공감의 번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이제 그 공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그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분과 감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여성 철학자의 경우에는 컴패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컴패션의 조건을 잘 연구한 또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감이라는 이 낱말을 우리말로 어떻게든 새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가 함께 공자이지만 함께라는 건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엠파시나 아인필링이나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할 때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대상과 주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바꿀 필요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느낌이라는 이 낱말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토스, 패션, 파스케인 이런 것은 겪는다라는 뜻도 있고 느낀다는 뜻도 있는데요.
느끼다라는 것은 낚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낚시처럼 그러니까 끌려가다 이런 뜻도 있어서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함께 느낌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지는 저녁노를 보면서 어떤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함께 느낌이고요. 이제 아인필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하나의 그림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왜 아름답냐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것을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렸고 그걸 감상자가 보는 사람이 그 안에서 화가가 그려놓은 아름다움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미학에서 출발한 용어니까 같이 느낀다. 누군가의 아픔을, 화가의 아름다움을, 화가가 그린 아름다움을 이렇게 같이 느낄 때 그 가치라는 것은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느낄 것이냐, 감정 또는 정서 또는 이렇게 미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은 그 다름을 전제로 하면서도 어떤 유사성, 비슷함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같이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느낄 때의 느낌은 생각의 같음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같다고 느낀다. 또는 뜻이 같다고 느낀다. 같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런 다양한 목적어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같이 느낌이라고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은 크리슈나가 말하려고 하는 참다운 이해라는 것은 그 참답게 같이 느끼는 거죠. 어떤 것을 참다운 것이라고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고 이것이 참다운 이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슈나가 말한 대목 가운데 좀 괜찮은 우리가 꼭 한번 고민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있는 것을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 저항이란 말을 쓴 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저항이라는 것은 물리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것인데 크리슈나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예를 든 거 보면 정신적 편견, 심리학적, 과학적 선입관 또는 일상적인 걱정거리, 욕망, 공포심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걸림돌이 되는 것들, 가림막이 되는 것들, 필터들, 거르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자기 식대로, 자기 편견에 맞춰서, 자기의 세계관에 맞춰서, 가치관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끊임없이 수많은 이런 거르개들, 걸음막들을, 걸림돌들을 잔뜩 늘어놨다는 거예요. 도덕일 수도 있고, 윤리일 수도 있고, 정치관일 수도 있고, 이념,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수많은 것들이 모든 것을 가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주시하고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않을 때 참다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이해 이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이제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거 좀 꼽고 있는데요. 재미있죠? 저는 이 이다의 이건 코플라라고도 하고 연계사라고도 얘기하죠. 이다 개사라고도 하는 분이 있고요. 이다라는 이 낱말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슈나가 좀 짧은 눈으로 이다를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인데 자꾸 아니라고 우기려고 그래요. 부정한다는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인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고백을 해요. 나 거짓말쟁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후련하죠. 이렇게 인정. 있는 그대로의 나는 거짓말쟁이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진리에 다다른 것이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짓말쟁이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이다 안에 놓일 수 있는 수많은 EX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나는 뭐 아빠이고 등등 수많은 이다에 걸릴 수 있는 참인 문장들의 어떤 사슬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이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다의 목록에 들어가는 EX 때문에 실제로 나에게 마음의 고요, 마음의 평안 이런 해방감을 주는 순간은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나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나는 또 다른 이다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다 문제 이것은 끝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결코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만큼 하루만큼씩의 자유를 쟁취할 수는 있지만은 온전히 완벽한 자유를 쟁취하기는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 2부에서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오늘날의 바탕 기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크리슈나에게서 제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통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는 뒤에 제가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상가로서의 면은 보이지만 시대를 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물음과 관련해서는 좀 편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부에 소개해드릴 이 내용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또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타당하며 또 우리에게 이제 그 교훈을 주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앞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렸죠. 그죠?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무지 이런 것들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거짓말쟁이 이다와 같은 그때그때마다 나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복합 정체성 수많은 나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가 뭔지 난 모르겠다. 나의 있음이 이렇게 다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딱 굳이 정하라면 정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정할 수는 없다. 그때그때마다의 나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복합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계속 우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지금 크리슈나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낱말, 첫 번째 혼란, 비참, 그리고 불안 이렇게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2부에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0세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 21세기라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20세기 오늘날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근본 기분에 조율되어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그 좀 부정적인 기분에 의해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말하자면 어떤 그 빛깔로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한계가 아니고 시대 전체가 이렇게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이러한 기분으로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지 않고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한 셈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대목들이 많으니까 제가 또 정리를 잘 해드렸습니다. 일단 비참이란 낱말부터 설명을 혼란이란 낱말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흙탕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흙탕물이 흘러내릴 때 어떻게 흘러내리나요? 우당탕탕, 그죠? 그리고 속이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흙탕물이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뒤섞여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마다 뿔뿔이 흩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지럽게 풀려나가는 모습. 그 두 가지이군요. 하나는 흙탕물이 막 제멋대로 흘러내려가는 모습,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의 흙탕물 줄기들이 뿔처럼 이렇게 뿔뿔이 제각각 흩어져 가지고 어지럽게 풀려나가는 모습.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말해지는 것이 혼란입니다. 그럼 이제 이 혼란이라는 것은 흙탕물의 흐름이 뿔뿔이 어지러이 풀려나가는 모습,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비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 슬픔이라는 것은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쓰러지거나 사라지는 것, 또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마치 손에 물을 움켜쥐듯이 간직하고자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쓰러지고 사라지고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게 슬픔이잖아요. 이 비참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생겨나는 자연적인 슬픔 같은 게 아니고 참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별자리 같은 것인데, 별자리, 북두칠성. 갑자기 누군가가 한 별이 툭 들어와 가지고 북두칠성의 모양을 깨트려 버렸어요. 요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지런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되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것이 밖에서 외부로부터 끼어들어 가지고 그 형태가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가지고 원래 형태를 복구하려고 되찾고자 하는데도, 이것이 힐링이죠.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데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원래 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비참입니다. 이 두 낱말을 잘 이해해 보시면 영성가 또는 사상가로서의 크리슈나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 혼란 때문에, 모순과 갈등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어서 결국 우리는 그 모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불안 심리,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 해서 이 세 가지를 20세기 오늘날의 근본 기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이러한 혼란의 불행한 혼란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만 언급하는 수준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우리의 체제가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한 것. 이런 것이 바로 이러한 혼란과 비참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또는 진리 체계들 있잖아요. 이런 종교, 으뜸이 되는 가르침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긴 한데
그 말들이 힘을 잃었다. 그 근원적인 힘을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 말들이 겉으로만 작동을 할 뿐이고 사람들을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뜻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전들, 이런 것들의 의미 상실, 이것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다는 뜻은 이제 아니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래서 불안에 빠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란스럽지 않고 거짓에 빠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확신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돈이라는 확신, 또 신앙이라는 확신,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고, 또 조직, 집단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어떤 탈출구를 찾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런 혼란과 비참의 상태를 끊임없이 우리가 위장한다, 거짓말을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혼란과 비참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됐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리슈나는 오늘날 20세기 근본 기분을 이 세 가지로 보고 따라서 이런 세 가지에 조율되어 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국 판단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결국 자기로부터 혁명이라는 말로 이어가야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세상, 세계, 외부의 혼란, 비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크리슈나의 눈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혼란의 원인은 결국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한 대로 이런 자기 안에 모순과 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 상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전반적인 혼란 상태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가 이걸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그 시대 혼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대목이 저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어서 아주 긴 글을 쓰게 됐는데요. 구경꾼 이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하게 그 말을 한다면은 멍청이 방관하고 있는 구경꾼. 좀 욕설처럼 들리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우리는 아까 혼란과 비참한 상황에 처해가지고는 나는 혼란을 겪지 않고 있고요. 나는 비참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 얘기거든요. 나는 그들이 이렇게 왜 혼란스러워하고 왜 비참에 빠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뒷짐지고 세상의 혼란을 구경하는 그 혼란에 들어가서 그 혼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려고 하는 권투선수가 되려고 하지 않고 감독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는 관객이 돼서 구경꾼 노릇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우리말로 배돌이, 겉돌이라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등을, 그러니까 서로 배를 맞대고 도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도는 거. 그리고 겉돌이는 속으로 파고들지 않고 겉에서만 빙빙 도는 거. 아웃사이더를 얘기하는 거군요. 이렇게 구경꾼들은 뭔가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그냥 뒤에서 또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도 구경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 구경이란 말의 어원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불교 용어인 것 같습니다. 구경, 삼매 하면 이제 1경, 2경, 3경에서 9경까지 쭉 올라가서 알아야 하실 것 같은 큰 높은 경지에서 바라보는, 그 원래는 이제 괜찮은 뜻이었는데 이렇게 세상 만사를 초탈하게 초탈해버린 사람이니까 사실 구경꾼이 그런 또 모습이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약간 이제 그것이 세상에 아무런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초탈이라는 의미로 좀 부정적으로 쓴다면은 방관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서 구경을 우리는 또 다른 뜻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구경꾼은 마음대로 구경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심지어는 또 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위가 있으면은 그 놀이하는 사람들, 놀이꾼들을 구경꾼들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놀이꾼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근데 이러한 구경꾼들은 한 가지, 자신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로 직접 올라가길 꺼려합니다. 올라갈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를 바라볼 테니까 내가 다시 구경의 대상이 되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과 안전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크리슈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파를 짓는다. 당파라는 걸 제가 이제 주도 달아놨는데요. 붕당이나 정당 또는 어떤 주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뭉친 단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신념 또는 이해관계 이런 것을 똘똘 뭉친 사람들의 집단, 무리란 뜻이군요. 몰려다니는 무리, 당파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당파를 지음으로써 그들은 자기의 신분상 안전을 취하면서도 구경꾼 노릇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도 그러한 당파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정당도 그런 당파에 해당된다고 봤고요. 우파냐 진보냐 이런 것들도 당파라고 봤습니다. 여기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비유가 나오죠. 풍요로운 구경꾼, 제가 다 이름 붙이고 있는 건데요. 풍요로운 구경꾼은 결국 끊임없는 돈벌이에 매진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돈으로 환산해 드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돈으로 바꿔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돈에서 구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서 자신의 구경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종교 이런 것으로 뭉쳐서 무리지음으로써 뭉침으로써 당파를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당파 지은 사람들, 돈으로 당파를 짓고 또는 하나의 이념, 생각으로 또는 이해관계로 무리지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끝내는 당식만이 중요하게 되어버린 세계에 살아간다. 이렇게 이것도 크리슈나의 아주 뛰어난 통찰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뭉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왜 뭉치는지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뭉치는 방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뭉치면 결국 그 위아래 신분적 계급을 나누게 되고 등급 나누기를 하게 되고, 등급 나누기가 좀 더 사회화되면 결국 갈라놓기, 차별화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갈라놓기를 하게 되고, 갈라놓기를 통해서 결국 사회 전체는 더 큰 혼란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은 전쟁을 낳게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된 나와 될 나의 모순관계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갈라놓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다. 그래서 20세기 근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 나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모아리나 모두 이렇게 그 혼란이라는 그리고 비참이라는 이런 두 낱말과 그로 인한 어떤 불안, 이 세 가지 낱말로서 정의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2부를 마치겠습니다.